자,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서부지법에서 김성훈 경호처장 대리 이 등에 대한 지금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.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경찰에서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3번을 거절했어요. 그래서 4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. 청구를 해서 영장 실질심사가 이제 오늘 진행이 될 텐데요. 문제는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그 조사에 특히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. 당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경찰이 체포하러 갈 때 김건희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. 충격입니다.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? 총 안 쏘고 뭐했냐?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. 그리고 또 경호처 일부 직원은요,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.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경호처 직원들이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. 경호처는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. 무기를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된 게 김성훈 차장이 발포를 하라고 했다. 근데 일부 직원들이 거절했다. 항명했다.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. 당시 그걸 항명했던 이 간부 한 명은 지금 징계위에 넘겨서 직위 해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거 지금 이 진술 자체가 꽤 이제 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대통령실에서는요,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.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. 글쎄, 사실이 아니면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. 이게 대통령실이 지금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글쎄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얼마 전 그 육성으로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시켜버리겠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꽤 논란이 됐고 지금 이 발언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. 모르겠습니다. 오늘 이제 뭐 영장이 발부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특히 이제 아마 물론 뭐 이게 격한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총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그것도 영부인의 입에서 나온다는 게 과연 우리 국민 정서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. 당시에 이 경호처가요 저격병도 배치를 했고 총기 휴대도 그때 뭐 하라고 했는데 그때 뭐 해서 다 총기를 걷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. 경호처 요원들이 그 총기를 넣을 수 있는 가방을 메고 왔다 갔다 했던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경호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경호처를 외곽으로 경비하는 수방사가 있습니다. 근데 경호처 요원들은 뭐 총기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쓸 수 있는 건데 뭐 당시에 이렇게 만약 진짜 이걸 했다면 총기가 사용됐더라면 뭐 지금 정말 이런 상황이 뭐 제가 볼 때 아마 끔찍한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이 제기가 돼서 이건 아마 사실관계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글쎄 이제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. 참 걱정스러운 대목이고요. 근데 최근에 야당에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요 당시에 군이 이 시신 수송용 가방을 3,000개를 준비했다 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시신 수습하는 저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시신을 수습하는 저런 가방이 있는데 저건 3,000개를 주문했다. 그래서 저게 비상계엄 때문에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지금 육군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매년 이 군이 확보하고 있는 물량이고 이것도 이미 계획에 따라서 한 것이지 비상계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김어준 등등 이 사람들은 또 가짜뉴스로 또 퍼나르고 있는 모양입니다. 요즘 뭐 저 광화문 앞에 가시면 텐트가 잔뜩 쳐져 있습니다.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우리가 넘겨야 될 텐데 헌법재판소 결정은 자꾸 늦어지는 것 같고 국민 여러분 답답하고 지금 뭐 트럼프는 계속 우리를 지금 압박하고 있고 또 북한군들은 우크라이나에서
꽤 아주 핵심적인 기술들을 다 습득했다고 그러고, 참 대한민국만 이렇게, 또 중국은 지금 뭐 계속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고, 삼성은 지금 사직생하고 있다고 그러고, 지금 뭐 정말 뭐 군 뉴스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뭔가 우리가 발전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국내 문제로 어려운 시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참 안타깝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만 참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. 정치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결국 이 후유증이 너무나 크게 남아있는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정치가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결국 기본은 대화 타협입니다. 그래야지만이 후유증이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주는 뭔가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